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업의 주제는 여기 크게 적혀 있듯이 형용사 또는 수식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운 거는 오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형식을 배우고 난 뒤에 저희가 명사, 동사의 순서로 배웠습니다. 명사에서는 명사구와 명사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동사에서는 시제와 동사의 수동태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 시간대 오형식에서 팔품사라는 품사에는 8개가 있다라는 개념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품사는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만 기억해 달라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나머지를 기억하는 게 힘들다면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문법을 배운다는 거는 그냥 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활용 가능한 모든 형태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모든 활용 가능한 형태를 배우면 문법을 배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배웠고 동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기 밑에 표에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바로 저번 주에 여기서도 배웠죠. 여기까지 배운 겁니다. 이제 명사, 동사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게 이거 2개잖아요. 형용사랑 부사. 이제 그 중에서 형용사를 배울 차례인 겁니다. 이제 표로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배운 거고 이제 오늘부터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는 여기 있는 단계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 있는 단계입니다. here 여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는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형용사에 대한 내용이다 입니다. 자, 이번 수업의 주제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적혀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품사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관점을 달리해서 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분의 관점에서는 오늘은 수식어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다가 막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있는 표가 어떤 내용인지 왜 제가 이 표를 여기다 넣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사는 4개, 총 8개지만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품사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예전에 구랑 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구는 말 그대로 단어들의 모임이고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구조를 절이라고 하죠. 자, 이 2가지를 왜 꺼내냐면요. 모든 품사는 구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동사는 어차피 동사 하나니까 제외하고 다시 모든 품사는 사실상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가지밖에 없죠. 아무튼 이 3개의 품사는 구도 되고 절도 있습니다. 다시 모든 품사는 구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사구가 있고 명사절이 있다는 거고 형용사구가 있고 형용사절이 있다는 거고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사실상 이 6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미 요만큼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미 다 배운 거죠. 사실상 저희는 이 동사까지 포함해서 총 4파트 중에 절반을 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준동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미 앞서서 준동사라는 개념을 지난번 수업인가 문장 해설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EBS 강의에서도 이미 거기 EBS 선생님께서도 해주셨을 거라고, 그거를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네,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준동사 말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동사에서 일단 준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저희가 이 개념을 접하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하다라는 여기서 준동사라는 말에서 준이 뭘 의미하냐면요. 동사에 여기 준하다를 의미하는 준이에요. 준하다. 이걸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가 있잖아요. 프로. 어떤 스포츠 할 때 프로 선수가 있으면 프로 선수 말고 준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정말 일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얘기를 하지만 준 프로 선수는 프로긴 프로인데 1부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2부나 3부 리그, 이렇게 조금 하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준자가 붙으면 무슨 뜻을 갖냐면 프로긴 프로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프로는 아니고 약간 영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세미 프로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반은 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준이. 그럼 준 동사는 뭐겠어요? 아까 준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로 선수가 완전히 프로 선수는 아닌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준 동사도 동사이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완벽하게 동사는 아닌 단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적힌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사의 준하다라는 뜻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동사의 성질이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중요한 말이 뒤에 있습니다. 동사는 아닌 단어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조금 더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동사의 의미를 갖지만 동사처럼 쓰이지는 않는 단어들의 모음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뜻을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동사라는 품사를 다른 품사 아까 뭐밖에 없었죠? 세 개밖에 없었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얘네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예시 지난번에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달리는 소녀라는 말을 영어로 쓰고 싶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자, 그러면은 소녀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girl을 쓰면 되죠. 네. 근데 달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딱 하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달리는 이란 뜻은 오히려 없고요. 달리다라는 동사의 뜻은 단어로 이제 run이라고 존재를 하죠. 근데 달리다는 있지만 달리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얘를 위해서 단어를 새로 만들기보단 얘랑 이미 뜻이 비슷하니까 얘의 뜻을 활용을 해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를 형용사로 활용을 한 거죠.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공부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 뜻 자체를 가진 단어는 없고요. 대신에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있죠. 자, 동사의 의미를 명사처럼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준동사인 겁니다. 동사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내가 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to study 이렇게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혹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동사란 다시 정리해보면 동사의 뜻을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준동사란.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준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배울 영어에서 이 세 가지만 다루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명사, 두 번째는 분사, 세 번째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이미 두 개는 배운 적이 있어요. 동명사 배운 적이 있었죠. 투부정사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우리 동명사는 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명사 구에 대해서 배울 때.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명사 구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아까 이런 말을 했었죠. 준동사란 동사를 다른 품사, 즉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려고 사용하는 거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종류들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다. 그래서 방법은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내용이겠죠. 글씨가 개판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짚어볼게요. 우리 동명사 이미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동명사는 명사로밖에 안 쓰입니다. 이미 단어 자체에서도 명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동사를 명사처럼 쓴다. 합쳐서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도 안 되고 오로지 명사만 가능한 변형의 방법이에요. 아까 여기 말했죠. 공부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다라는 뜻을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기 이렇게 표현을 뜻을 바꿔서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다시 품사를 바꿔서 명사로 쓰고 싶다면 그 뒤에 ing를 붙이면 무조건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명사예요. 이미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사입니다. 사실 오늘 수업의 주제이기도 한데 분사는 아직 배운 적이 없죠. 분사는 동명사는 명사만 듣던 것처럼 분사는 오로지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분사는 명사나 부사처럼 쓸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위에 예시 다시 가볼게요. 달리는 소녀, 소녀긴 소녀인데 달리는 소녀죠. 네,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달리다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지금 바꿀 때 쓰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뭐가? 분사가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인데요. 사실 투부정사가 이 준동사의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표에서도 벌써 보이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동명사는 명사로밖에 안 쓰이고 분사는 형용사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는 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사로도 가능하고 형용사로도 가능하고 부사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 이런 말을 EBS 강의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듯이 동명사는 오로지 명사고요. 분사는 형용사로만 가능하고 대신 투부정사는 셋 다 가능하다. 자, 맨 처음에 저희가 뭐라고 했죠? 오늘 수업의 주제는 형용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라고 했었죠. 형용사 중에서도 오늘은 절 말고 형용사 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동사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이미 배웠고 형용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당연히 동명사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여기 배울 내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의 수업 내용은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배운다, 형용사 구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형용사 구는요. 여기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표를 우리가 예전에 한 2주, 3주 전에 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무슨 표냐면요. 명사의 모든 형태를 정리한 표이거든요. 총 세 가지로 나뉘었죠. 명사가 길어졌거나 두 가지로 나뉘었죠. 명사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길어지거나. 저희는 이미 명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명사가 길어진다는 건 다시 말해 명사구, 명사절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요 회색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거 빼고는 거의 다 배워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파란색 부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길어진 거. 자, 명사가 길어진 거는 사실 명사구, 명사절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면, 형용사가 길어진 건 똑같이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형용사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기 빨간색 네모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아까 여기 위에 표에서도 봤듯이 형용사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형용사가 가능한 거는 준동사의 종류는 애초에 세 개인데 동명사는 명사로밖에 안 쓰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만 형용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구는 종류가 두 개예요. 형용사구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형용사구는 종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요. 분사를 활용한 분사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만들어진 투부정사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이것과 이것이 되겠네요. 오늘의 수업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나가볼게요. 분사 배워볼 겁니다. 분사. 자, 분사라는 말도 사실상 어색할 수 있어요. 분사도 왜냐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사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단어 자체를 기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만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participle에서 이 앞에 part라는 말이 붙어있는 부분에 조금 우리 주목을 해봅시다. 한국말에서도 분사에서 앞부분에 분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거입니다. 이 파트가 사실상 부분이란 뜻이고 이 분이 이 분과 어느 정도 맥락이 같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추 정도를 한 상태에서 뜻을 알면 저 잘 와닿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 분사의 분은 이 분이 뭔 뜻이냐면요. 분담할 때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담이라는 건 역할을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어로 파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왜 그럼 분담이란 말이 붙었냐? 동사와 형용사의 그러니까 역할은 두 가지인데 이거를 분담하니까 분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분사는 동사의 뜻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은 있지만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분사는. 여기에서 이제 분사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형용사처럼 해석하죠. 그래서 분사의 역할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형용사의 역할은 뭐였죠? 명사 수식이에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사실상 only 명사. 그러니까 명사만 수식해 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분사도 당연히 그 역할은 명사 수식이 되겠죠. 아까 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running girl, running man, 달리는 남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분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사에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만큼 이미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이미 알듯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 past tense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은 ed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규칙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go라는, 여기 옆에 있네요. go라는 동사는 go 그 다음에 과거형이 went고 과거 분사형이 그냥 뭐 ed를 붙인다, goed 이런 게 아니라 불규칙 변화라서 이렇게 gone이 되는, 아무튼 이런 거는 초등학교 개념이니까 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형태 자체는 아마 이미 다 알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짚고, 중요한 건 이 분사를, 이 형태에 따른 분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저희의 항상 관심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지였잖아요. 오늘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현재예요. 현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하는 중,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기본적으로 능동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잖아. 내가 피자를 먹잖아. 피자가 먹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대상이 의지를 갖고 그 형용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를 해볼게요. running man. 자, 얘는 현재 분사죠. ing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리는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는 남자라는 뜻 자체에서 남자라는 사람, 인물이 의지를 갖고 달리는 거죠. 남자가 달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달려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뛰고 싶어서, 아니 뭐 학원에 늦었어, 학교에 늦었어,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야 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뛰고 싶으니까 의지를 갖고 뛰는 거잖아요. 이런 게 현재 분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또 있죠. 내가 하긴 하는데 언제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시에 진행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ing를 써서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 시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남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분사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과거 분사는 내가 이미 했음, 내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완료죠, 완료. 그러니까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과거 분사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완료보다 수동입니다. 수동. 자, 우리 아까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 시제를 떠올리면 현재 진행형 시제처럼 쓰인다, 현재 진행형 시제에서도 배웠듯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 분사 수동 마찬가지로 수동태랑 형태가 똑같죠. 수동태도 비동사에 이렇게 studied 이렇게 pp가 쓰이지 않은 수동태도 여기에서 비동사 빼고 여기만 이렇게 따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미 뭐뭐 한 상태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좀 이따 예문으로 같이 보면 더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게 듣는 사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분사의 길이와 위치입니다. 분사가 형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사가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 짧고 긴다의 차이는 뭐냐면요, 단어가 하나만 쓰였냐 혹은 단어 두 개 이상이 쓰였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단어 한 개짜리가 있고요,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된 게 있어요. 단어 한 개짜리는 그냥 분사예요. 그냥 분사.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없지만 앞으로 저랑 수업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분사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는 단어 한 개짜리는 그냥 분사, 단어 두 개짜리 이상은 저희가 두 개 이상의 구조를 영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한 글자로 구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단어 2개 이상으로 된 분사는 분사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길이에 따라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 자체가 달라져요. 이거는 영어에서 수식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영어에서의 모든 수식은 형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ing가 쓰이든 아니면 pp가 쓰이든 투부정사가 쓰이든 관계없이 이 규칙을 무조건 따릅니다. 자, 첫 번째, 수식의 구조가 한 단어일 경우, 그러니까 한 단어일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어 하나짜리 형용사 있겠죠. 가장 무난한 거 beautiful, tasty 이런 단어 하나짜리라던가 아니면 단어 하나로만 된 분사 있잖아요. 이렇게 running, 이렇게 단어 하나는 어디에서 수식을 하냐면 문장,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장의 앞에서 수식을 해요. 당연한 거죠. beautiful woman, tasty pizza, running girl 이런 식으로 앞에서 계속 수식을 해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수식의 구조가 두 단어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구이거나 절일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식을 하냐면요,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여기 예문으로 볼게요. 자, 아까 말했죠.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냥 단어 하나짜리 분사가 있고 단어 2개 이상으로 된 분사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떻게 말했죠? 단어 하나짜리는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고. I love the running dog. 나는 저기 달리는 개가 좋다. 이렇게 하나짜리면은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 단어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서 수식을 하냐면 이렇게 개를 뒤에서 꾸며준다. 나는 개가 좋은데 어떤 개냐면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개가 좋다. 나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저 강아지가 좋다.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준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또 나왔네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분사에서. 분사가 왜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까다로워 하냐면요, 왜냐면 비슷한 형태가 너무 많아요. ing가 쓰이는 개념이 3가지나 있습니다. 무려 동명사에도 쓰이고 현재 진행형에도 쓰여요. 마찬가지로 이 pp의 형태도 과거 완료, 현재 완료의 동사도 쓰이고 수동태에도 쓰이고 분사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ing가 있죠. 근데 동명사는 대신 주어에 쓰이니까, 보통 주어나 목적어에 쓰이니까 네, 그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Studying math all day is,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학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ing가. 혹은 he is studying math all day, 그는 하루 종일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죠. The man studying math all day, 하루 종일 수학을 공부하는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꾸며줄 때도 쓰일 수가 있다. 똑같은 ing지만. pp도 마찬가지죠. pp도 같은 형태지만 현재 완료, 이렇게 시제에 쓸 수도 있고 수동태에 쓸 수도 있고 분사에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예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reporter had revealed the fact, 그 기자는 그 사실을 밝혔다. 과거 완료에도 쓰일 수 있고요. 혹은 그 사실은 밝혀졌다. on the news, 뉴스에 밝혀졌다. 이렇게도 밝힐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요,
revealed by the reporter. 기자에 의해 밝혀진 그 사실은,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데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사는 또 분사의 형태는 ing 아니면은 조금 여기다 적을까요? 분사의 형태는 ing이거나 pp예요. 근데 이 ing나 pp가 다른 동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어떤 시제나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주 읽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는 걸 익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초반에 약간 분사 해석이 조금 낯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계속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동사의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를 조금 많이 혼동을 해요. 예를 들어 study의 과거형, study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studied죠. studied.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형도 studied예요. 그리고 똑같이 얘는 뭐 이렇게 쓰였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보통. 근데 얘도 단어 하나짜리로 쓰일 때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studied 너무 두껍네. 이렇게 해봅시다. studied subject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명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얘는 문장으로 쓰면 I studied subject. 나는 그 과목을 공부했다. 랑 연구되는 과목이랑 이 부분이 똑같잖아요. 형태는 사실상. 근데 뜻은 아예 다르죠. 이거는 내가 그 과목을 공부했다는 능동이고 얘는 어떤 주제가 연구되는 주제의 수동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그냥 얘만 형태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뒤에 오는 어떤 명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더 큰 범위에서도 형태가 똑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다른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조금 더 뒤에 예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좀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 예문 많지가 꽤 많네요. 아무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511번 볼게요. A barking dog seldom bites. 자,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죠? 분사가 이렇게 쓰였죠. 개긴 개인데 어떤 개요? bark는 짖다란 뜻입니다. 소리 내면서 짖고 있는 개는 bites, 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여기는 단어 하나짜리니까 여기 이 dog 뒤에 쓰인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는 일반적인 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제가 아까 해석을 이거를 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도 no 혹은 don't 이런 부정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부정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seldom 자체가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자체로 갖고 있는 그런 부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12번 보겠습니다. 일단 단어 먼저 알아볼게요. 텐트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long for는 뭐뭐를 원하다, 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에요. 자, 뜻을 안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512번 People experiencing stress tend to long for more fatty, salty and sugary foo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동사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주어라는 건데 이 people이긴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라는 거야?
experiencing stress.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long for more fatty. 더 기름지고 salty, 짜고 sugary, 단 음식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제가 지금 분사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눈여겨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g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pp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분사라고 구분을 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13번 보겠습니다. Some aromas have a relaxing effect on the body. For example, lave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aromas, 몇몇 치료법들은요, 몇몇 치유들은 have a relaxing effect,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체에 안정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라벤더 향, 라벤더 같은 그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우리가 단어 하나짜리 분사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고. 그리고 relaxing, 이거 뭐 현재 진행형, 동명사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 분사예요, 분사.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거,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ing의 형태가 뭐뭐 하는 것이거나 혹은 뭐뭐 하는 중 이게 아니라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514번 볼게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자, 우리 이거 계속 했습니다. 단어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run in the family는, 자, 이건 좀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해석을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According to doctors, hair turning gray runs in the family. 자, 의사들에게 따르면, 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hair turning gray runs in the family. 자, 아무래도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겠죠. 동사가 여기니까 이 부분이 싹 다 주어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배웠죠. 이렇게 ing가 오면 이렇게 앞에 있는 요놈을 꾸며준다는 거, 이렇게가 꾸며주는 거겠네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가 꾸며주는 거잖아. 자, 머리카락이긴 한데 어떤 머리카락이냐면 회색으로 변하는 머리카락은 runs in the family. 가족력이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유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분사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분사로 구분 짓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분사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명사 뒤에 붙어 있겠죠. 명사 앞에 있거나 명사 뒤에 있을 겁니다. 대신 명사 앞에 있는 놈들은 단어 그냥 하나짜리일 거고요. 명사 뒤에 있는 놈들은 단어 2개 이상, 이렇게 되게 기다란 놈이겠죠. 이렇게 긴 놈이겠죠. 그리고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는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명사 앞뒤로 동사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은 동사가 이 꾸며주는 분사구 다 끝나고 여기에 있겠죠. 자, 지금 같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장은 어떤 케이스냐면 명사가 가운데 있으면 뒤에 꾸며주는 애가 이렇게 붙어있는 놈이라서 얘가 다 끝나고 동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여기 512번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얘를 앞에서 꾸며주느냐 뒤에서 꾸며주느냐인데 뒤에 이렇게 기다란 놈이 이렇게 딸려왔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끝나냐면 동사 앞에서 끝난다고. 이해되죠? 그럼 반면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얘가 앞에서 꾸며주느냐 뒤에서 꾸며주느냐인데, 만약에 앞에서 그냥 하나짜리로 이렇게 꾸며줬어. 그게 511번이죠.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잖아. 그러면은 동사는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가 한 덩어리니까 여기 있거나. 자, 제가 자꾸 체크를 하는데 이건 체크가 아니라 verb라는 동사를 뜻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515번 볼게요. 자, right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단어가 하나의 뜻에서 확장되어서 여러 다른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right는 기본적으로 옳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이란 뜻에서 확장된 뜻이 뭐냐면요, 명사인데 권리입니다. 권리.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 한 개인이 현재 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right는 권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15번 문장 조금 깁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The United State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ing world 다시 The United State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ing world peace, civil rights, and anti-terrorism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해석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United States, 미국은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 기구입니다. 국제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냐면 promoting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civil rights,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는 그런 조직이고, anti-terrorism, 테러에 반대하는 조직입니다. 미국은 그런 조직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장에서 분사 어디 있죠? 먼저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자, 찾았죠? 분사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명사라면 분사가 이렇게 딸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되는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가운데, 이 N은 명사란 뜻입니다. 명사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 길게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얘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볼까요?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명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야. 그러면 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아니면 목적어니까 동사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이 앞에 있거나 여기 끝나는 이 부분 뒤에 있다는 거잖아, 그죠?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만큼의 분사의 수식을 받은 명사 앞에 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분사를 찾는 방법, 혹은 내가 분사를 다른 어떤 동사나 동명사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사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명심을 해두면 돼요. 왜냐하면 분사 자체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겠죠. 이해되죠?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근처에 있다는 거, 분사는 항상. 516번, 이번에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어차피 제가 그 숙제를 안 내드리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라서 이 두 개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요, 어법상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516번을 일단 먼저 한번 쭉 살펴볼게요. About a third of students, 자, 학생의 3분의 1은 graduate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have taken jobs, 직업을 보통 어디로 갔냐면 in the IT industry, 보통 IT 산업, 어떤 컴퓨터 공학 이런 쪽의 IT 산업으로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의 미줄시 부분, 이 graduate가 틀린지 맞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판단했을, 한번 스스로 해봤을 거라 믿고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모든 문장은 동사는 한 개다. 이거는 영어 문법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이자 전제이자 원리이자 규칙, 뭐 이런 진리, 이런 겁니다.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graduate는 졸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만약에 얘가 graduate 이렇게 쓰였다면 얘가
이 문장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의 동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쓰인 게 맞다면 동사니까 이 뒤나 앞에는 동사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얘가 있죠. 이미 동사 있잖아. 그럼 사실상 이 부분은 이 graduate는 동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graduate는. 앞으로 수능을 보더라도 이 논리는 항상 쓰입니다. 모든 문장의 동사는 하나야. 근데 이미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가 왜 또 있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 논리는 계속 나와요. 계속 고1, 고2, 고3을 거치더라도 계속 쓰이니까 익숙해지면 좋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미 여기 동사 있잖아. 그럼 사실 요거예요. 요거 동사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으면 지금 동사가 여기 있으면 이 앞부분이 여기가 명사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스튜던트를 꾸며주는 분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선택을 해야 되죠. 분사 종류 하나가 아니잖아. 두 개잖아요. graduating ing를 붙일 건가요? graduated pp로 할 건가요? 이거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자, 답은 그냥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인데 학생들이 졸업을 당한 게 아니라 졸업을 한 거니까 graduating from 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졸업을 한 건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이미 완료의 시점이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졸업을 의지를 갖고 한 거지만 대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서 학생이 졸업을 당한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graduated가 올바른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죠? 조금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계속 중요한 건 요겁니다. 명사 근처에 분사가 있다는 것과 모든 문장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동사는. 517번도 볼게요. 자, 이 문장 그냥 일단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Dealing with Self-Development, 자기 발전, 그러니까 자기 개발. 요즘 막 자기 개발서 할 때 그 자기 개발 요거 말하는 거겠네요. 이 자기 개발을 다루는 책들은 is popular this day. 요즘 오늘날 굉장히 인기가 있다. 자, 해석 자체는 별로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동사도 보니까 얘 하나밖에 딱 안 쓰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얘가 동사면 이만큼이 주어인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긴 이유를 보니까 명사 자체가 길어진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길어진 거다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얘는 수식이니까 살짝 생략을 해도 되잖아요. 핵심은 어차피 books잖아. 그럼 남는 건 결국 books is popular 이라는 건데, 자, 여기 어색하죠. 얘는 복수인데 비동사가 지금 단수동사가 쓰였잖아요. 안 맞죠? 이런 논리도 많이 쓰입니다. 수일치, 굉장히 초등학생 때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앞으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실질적인 명사는 저기 있고 이 사이에 막 뭐가 막 엄청 많이 껴들어 있다가 진짜 동사는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얘랑 멀어지니까 여기서 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주어는 뭔지.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요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시 죄송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두 가지 논리로 수능에서 엄청 많이 써봤습니다. 아직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익숙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520번.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자, 후회인데 뭐에 대한 후회냐면요,
for wasted time. 낭비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낭비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후회하는 건 오히려 더 낭비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분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단어 하나짜리로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제가 이거 해석 어떻게 했죠? 낭비된이라고 했죠. 시간은 스스로 자기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남들에 의해서 낭비되는 거니까 수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PP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수동의 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번에 앞에서 단어 하나짜리로 꾸며졌어. 그럼 명사는 이만큼인 거야. 이번엔 동사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죠, 여기. 자,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명사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짧게 앞에서 꾸며주거나 길게 뒤에서 꾸며주거나, 그럼 동사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사랑 동사를 찾는 거예요. 명사랑 동사. 그러면 그 사이에 분사가 있을 거거든. 왜냐면 얘는 명사로 꾸며줘야 되니까 앞뒤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요만큼이 주어나 목적어니까 동사 뒤나 앞에 있을 거라고. 이게 분사에 가장 많이 위치하는 범위입니다. 자, 이해되죠? 522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얻어갈 것에 있는 표현들은 조금 중요한 거 아니면 생략을 할 건데, 522번은 뭐가 되게 많으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flexible은 그냥 뜻 알려주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유연한이에요. 유연한. 잘 휘어지는, 잘 구부려지는, 또는 상황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 adapt랑 adopt는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죠. 단어 하나, 철자 하나 차이요. A가 들어가냐 O가 들어가냐. 근데 뜻은 조금 달라요. adapt는 적응하다,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가서 내가 점점 변해서 그 환경에 맞아가는 거, 적응하다. 반면에 adopt는 적용하다입니다. 적용하다. 자,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우리 change란 단어가 있죠. change는 바뀌는 거잖아요. 서서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들어가면 change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응하다는 건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적응이잖아. 그러니까 adapt는 change라고 보시면 됩니다. adapt가 쓰이면 A네, change이니까 적응하다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adopt는 적용하다예요. 적용하다는 변화의 의미가 없고, 그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를 그냥 여기 때려 박는 거잖아요. 변화랑은 일단 거리가 먼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있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such as는 전치사고요. 뭐뭐와 같은입니다. like랑 똑같아요. 자, 해볼게요. 522번. Cats have flexible bodies and sharp teeth adapted for hunting small animals such as mice. 자, 고양이는 have flexible body, 유연한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날카로운 이빨이냐면 adapted for hunting small animals. 뭐를 위해서 적응된 거냐면 이렇게죠. 작은 small animal,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적응된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작은 동물은 또 뭐겠어요? such as mice,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적응된 날카로운 이빨은 갖고 있다. 고양이는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분사랑 명사가 너무 자주 쓰여서 하나로 굳어진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쓰이는 게 사실상 거의 전부인데, 이 중에서도 몇 가지는 더더욱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veloped country예요. developed country는 일단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된 국가란 뜻이잖아요. 발전된 국가라는 거는 이미 다 발전이 된 상태라는 거죠.
이미 모든 도시에 인프라가 깔려 있고 빌딩들이 세워지고 도로도 잘 다듬어져 있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통신망도 잘 되고 이미 이런 게 다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는 뭘 뜻하는 거냐면 선진국입니다. 그럼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Developing country 이겠죠. 발전하고 있는 국가예요. 내가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건 이제 막 도로를 깔기 시작했고 이제 막 사회의 인프라를 이제 막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빌딩들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고 이런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eveloping country는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developing country라고 해서 발전 중인 국가? 굉장히 발전 중인 거는 좋은 거니까 선진국 아니야? 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발전이 끝난 나라가 선진국이고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endangered species. 자, endanger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danger가 위험한 이란 뜻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했습니다. 어떤 단어 앞에 e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그 단어는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ndanger는 위험한을 동사로 바꿔서 위협하다, 위험하게 만들다, 위험하게 만들다 이거예요. 위험하게 만들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ed가 붙었으니까 pp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종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머지도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에요. finished product, 직역하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 그러니까 완제품이 되는 거죠. frozen food, 얼어진 음식, 얘도 뭐겠어? 냉동식품이잖아. 냉동식품. fallen leaves, 떨어진 잎들, 낙엽이죠. fixed price, 고정된 가격, 정가. attached file, 붙여진 파일, 첨부 파일. 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분사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분사가 감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여기 amazing과 amazed는 똑같은 amazed라는 단어의 변형이지만 뜻은 완전히 서로 정반대예요. amazing woman은 수식받는 woman이 놀라움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영희가 있어. 이 영희가 amazing 하다는 건 여기 영희가 이 철수라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철수를 놀래킨다는 거고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amazed woman이라는 건 영희가 철수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철수를 보고 쟤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놀란 거라고. 그러니까 amazing woman은 영희가 어메이징함을 느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철수가 느낀 거죠. amazed woman이 영희가 놀랍다고 느꼈다 이겁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She is an amazing woman.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다. 이 그녀가 놀랐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되게 멋있는 부분, 어떤 존경받을 만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녀가 놀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놀라움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she is an amazed woman. 그녀는 놀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영화를 봐서 너무 재밌어서 놀랐든 아니면은 오랜만에 본 친구가 달라져서 놀랐든 그거는 뭐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 woman이 놀라움을 느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 너무 지루해를 bor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 더. 이 영화 너무 지루하다를 마찬가지로 bore라는 단어를 조금 ing를 붙이거나 pp를 붙이거나 하겠죠. 변형을 해서 두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꼭 해보세요. 자, 해봤을 거라 믿고 해보겠습니다. 자, 나 너무 지루해는 영어로 뭐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지루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I'm so bored겠죠. 내가 느낀 거잖아. 반면에 이 영화는 나를 지루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 영화가 지루함을 주는 거니까 This movie is so ing를 넣어야죠. boring 이렇게 ing를 넣어야 되고, 내가 당하는 거면 pp를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문을 알아봤는데 ing는 수식받는 대상이 그 감정을 주의로 행사하는 겁니다. Amazing woman이면 woman이 주변에 있는 철수나 친구나 아니면 남자친구나 엄마한테 놀라움을 주는 woman이라는 거고, pp가 쓰였으면 수식받는 대상이 그 감정을 당하는 거예요. Amazed woman이면 그 woman이 amaze 놀랐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Interesting은 흥미로운이에요. 흥미로운. 보통 앞에는 뭐가 붙겠어요? 영화가 흥미롭다. The movie is interesting. 아니면 어떤 소설이 흥미롭다. The novel is interesting. The game is interesting. He is interesting person. 이렇게 놀라움을 준다는 거고요. Interested는 내가 흥미를 느꼈다고. I'm interested in English. I'm interested in game. I'm interested in making friends with.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두 번째, frustrating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This movie is so frustrating. 이 영화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재미없어. He makes me frustrating. 여기서는 frustrated겠죠. 왜냐면 내가 실망을 느낀 거니까. 이건 내가 느낀 거고, 수식받는 대상이 느낀 거고, 얘는 주는 거고. amazing 아까 했죠. 얘는 주는 거예요. 얘는 내가 느낀 거예요. 느낀 거. 내가 아니라 수식받는 사람이 뭐든. satisfying 만족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I bought a new phone and this phone satisfying me. 내 새 폰을 샀는데 그 폰이 나를 만족시켰어. 이런 식으로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satisfied는 그 수식받는 대상이 느낀 거죠. I'm satisfied with the phone very 이런 식으로 나 그 폰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 그럴 때는 이거 쓰는 거고, boring도 아까 했죠. 얘는 지루함을 주는 거예요. This movie is so boring. This novel is so boring. 이런 식으로 bored는 내가 느낀 겁니다. 이 영화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느낀 감정이고, 이거는 어떤 대상, 어떤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갖는 성질, 이런 느낌, 이런 차이, 이거를 좀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28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얻어갈 거 간단히 짚어볼게요. try to 했었죠. 시도하다 아니고 노력하다라는 거 많이 씁니다. 자, 접속사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because로 쓰였다는 거, as가 because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는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trying to stop an unwanted habit can be extremely frustrating task as habits are difficult to break. 자, 한번 읽어봤고요. 해석해 볼게요. trying to stop, 멈추려 노력하는 거. 뭘 멈추냐면 an unwanted habit, 내가 원하지 않았던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can be, 동사 나왔네요. can be an extremely frustrating task, 엄청 실망감을 주는, 좌절감을 주는 과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라 했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거는 are difficult to break, 부수는데, 그러니까 습관을 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습관을 멈추는 건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 자, 여기 habit을 수식하는 unwanted라는 분사는
그 습관이 내가 당한 거잖아요. 습관이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진 거니까 PP가 쓰였고, 해석은 당연히 원하지 않은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뭐뭐 하는, 뭐 된. 마찬가지로 이 태스크는 실망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과제가 감정을 어떻게 느껴, 그죠?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만 가능하지, 이런 추상적인 대상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과제는 실망감을 줘야죠. 좌절감을 주는 거고, 그래서 ing가 쓰였다는 거. 해석은 똑같이 좌절감을 주는, 실망감을 주는, 이렇게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29번 볼게요. Take a guided tour of the Vatican museums for an amazing, 여기 on입니다. For an amazing travel experience. 자, take a guided tour. 자, 가이드 투어를 받아보세요. Of the Vatican Museum. 바티칸 뮤지엄의 바티칸 박물관 가이드 투어를 받아보세요. For an amazing travel experience. 여러분의 완벽하고 되게 놀라운 여행을 위해 한번 가이드 투어를 받아보세요. 자, 여기서도 분사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요. 투어긴 투어인데 가이드드 투어죠. 투어가 가이드를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가이드 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투어는 가이드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법을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평소에 해석할 때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가이드 투어, 가이드 투어죠. 그냥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동사로 막 착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꾸며주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도 분사가 쓰였어요. Amazing travel. 여행은 완벽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행은 감정을 못 느껴요. 감정은 우리에게 주죠. 그러니까 amazing, 놀라움을 주는 여행. 이렇게 분사가 쓰였어요. 532번. 자, 얘도 이제 어법상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set off는 출발하다입니다. 떠나다에 떠나다. 여행을 떠나다 할 때, 어떤 여정을 떠나다 할 때. 자, after years working with, 둘 중 하나 고르고,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몇 년을 일한 이후에 he set off to travel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려고 그는 떠나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뭔지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boring people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boring people이라면 지루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지루함을 주는. 근데 만약에 boring people이 아니라 bored people이면 이 people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boring people이면 이 he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함을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bored people이면 얘랑은 관련 없이 이 사람들이, 요 네모친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boring이 되겠죠. 왜?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랑 수차례가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니까 지겨우니까 얘가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분사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갈게요.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형용사 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 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분사구거나 투부정사 구거나. 근데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요거 배웠다는 겁니다. 자, 분사구를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을 때 얘는 무조건 동사지,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얘가 형용사도 가능하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얘가 나왔을 때 뭐뭐 하는 중이지, 이렇게 동사로 해석한다. 혹은 공부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얘가 형용사도 되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번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의입니다.
자, 분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했죠? 분사는 애초에 명사로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짜리로 앞에 있거나 길게 뒤에 있거나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분사가 이만큼,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길어진 거니까 동사는 이 앞에 있거나 이 뒤에 있겠죠. 그래서 분사의 위치는 동사 뒤에서 시작되어서 명사 앞에서 끝나거나 명사 뒤에서 시작되어서 어떤 다른 동사 앞에서 끝나거나 이렇게 명사 앞에 뒤에 있다는 거, 명사 앞뒤에 존재한다는 거, 명사 근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그냥 복습하세요. 영상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분사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수업에 이어서 투부정사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